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선스 마스터 여러분. 과장평가형 외부평가 실무 정보처리 산업기사 종목을 강의하고 있는 이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외부평가 실기 시설 장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부평가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외부평가 프로그램 작성을 하던 중까지 저번 시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원 등록 화면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회원 등록 화면은 회원 번호, 회원 성명, 회원 전화, 회원 주소, 가입 일자, 고객 등급, 도시 코드, 입력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의 정보를 채우고 등록 버튼을 클릭해야지 회원 정보가 회원 정보 명세서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 번호는 자동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번호, 마지막 번호에 플러스 1을 하는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성명 항목의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성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유효성 검사가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알림창에 화면이 나타나고 포커스가 회원 성명 항목으로 이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요, 그 페이지의 랭귀지가 자바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텍스트 타입의 HTML이고 언어는 UTF-8, 한글이 가능한 언어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인코딩도 UTF-8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읽어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번호 자체를 그 여태까지 저장되어 있는 번호 플러스 1로 하기 위해서 저장된 번호를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에 있는 SQL 관련 그 페이지들을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db pkg util 클래스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다 필요한 디자인 항목인 스타일 시트를 갖고 오는 작업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가 시작되는데요. 이 스크립트들은 밑에 이제 나올 그 HTML 파일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그 가입일, 그리고 등급과 도시 정보에 대한 값들을 HTML 파일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 불러온 파일의 내용이 있지 않은 경우에 각각 경고창을 나타내면서 해당 그 위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회원 성명이 없었을 경우 그 회원 성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고창을 띄우고 그 전송을 중지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전화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경고창으로 띄우고 다시 전송을 중지하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요, 전화번호가 입력되긴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그 규칙에 잘못되었을 경우 경고를 때리는 그런 그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등급이 A 또는 B 또는 C가 아닐 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는 고객 등급이 A, B, C 중 하나여야 합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전송을 중지하는 소스입니다. 이 모든 입부문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 맨 마지막에 경고창으로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유효성 검사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최근 값을 갖고 오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언어 코드는 똑같이 UTF-8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 초기화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SQL 문인데요. SQL 문으로 select
그 회원 번호의 그 최고값, 맥스값에 플러스 1을 한 값을 회원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실행을 해서요, 그 번호를 갖고 와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欄에 표기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HTML 코드입니다. 앞서 있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출력 코드를 사용해서 이 페이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폼이 들어가는데 이 폼은 전송 페이지로 우리가 입력한 값을 넘길 때 사용하는 그런 그 HTML입니다. 그래서 액션 값이 이제 전송될 페이지인데요. action.jsp로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포스트와 get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포스트는 내용을 감추어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get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변수값이 같이 포함돼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get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보안상 취약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방식은 포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input type 히든 값이 있습니다. 이 히든 값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느나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송될 페이지에 이 페이지의 그 목적은 입력이다, 인설트다라고 네임이 모드이고 밸류가 인설트인 항목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유효성 검사 함수가 실행되도록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이 보입니다. 테이블은 보도 1, 그 여백이 1이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각각 라인마다 회원번호 자동 발생 값이고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값이 여기에 그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해서 JSP 그 변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10이고요. 최대 10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 항목인데 리드 온리라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입력을 못하고 볼 수만 있는 수정이 안 되는 그런 HTML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원 성명입니다. 회원 성명은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밸류 값과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10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원 전화번호입니다. 인풋 타임은 텔로 되어 있어서 전화번호 형식으로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임은 폰으로 되어 있고 아이디 또한 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길이는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주소도 있고요. 회원 주소는 똑같은 형식의 이름이 어드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일자는 날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캘린더 형식으로 이제 달력 모양의 날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조인 데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등급이 있는데요. 고객 등급은 3가지 등급으로 있습니다. 입력은 A, B, C 중에 하나로 받게 되고요.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A는 VIP, B는 일반, C는 직원으로 출력되도록 출력문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코드인데요. 도시코드는 우리 도시를 지칭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을 입력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값을 다 입력하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전송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페이지로 가도록 그 프로그램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회를 눌렀을 때 fn search라는 함수가 온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fn search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의 그 주소는 list.jsp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구현되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는 말씀드렸듯이 자동 발생이 되고요. 그 자동 발생이 되는 번호가 기입이 되고 저희는 수정을 할 수 없는 리드 온리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 성명, 회원 전화, 회원 주소, 가입일자, 그리고 고객 등급 도시 코드를 다 입력하셔야 되고요.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경고창이 뜨면서 입력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목 보면 처음에 전 페이지에서는 회원 성명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그리고 경고창이 나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말고도 여기 4번 항목 보시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체크를 실시하며 유효성 체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각 항목별 알림창 화면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짠 것처럼 모든 항목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만든 페이지인데요. 아까 전에 나와 있던 페이지랑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효성의 체크에 대해서도 회원 성명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이 이렇게 경고창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와 조금 그 모양이 달라 보이는 점은요. 그 문제에서 나온 건 그 브라우저가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제작한 건 크롬 브라우저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걸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번호 자동 생성과 나머지 디자인들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모든 항목에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아래와 같이 누르게 되면 잘 등록이 되도록 이게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저도 똑같이 모든 항목에 다 입력을 하고 잘 등록이 됐는지 눌렀을 경우에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됩니다. 이 요구사항에 맞게 저도 똑같이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작동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회원 등록이 완료됐을 때 처리되는 과정이 적혀 있는 action.jsp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였을 때 우리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는 페이지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 페이지는 우리가 입력하는 페이지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아니면 수정하기 위해 또는 삭제하기 위해 처리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버에만 존재하고요. 우리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자바 SQL 관련 그 페이지들을 임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db pkg util 클래스를 또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언어는 똑같이 자바고요. HTML 방식이고 언어는 UTF-8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값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모드라는 값이 넘어온 파라메타를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스트링 변수 모드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ct까지의 값도 다 그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 제가 out.println을 친 이유는 중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1111 값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구성상에는 별 그 영향을 주진 않고요. 혹시라도 오류가 나게 되면 페이지 자체가 흰색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는 나지 않았는지 체크하려고 제가 넣어 놓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16, 17 라인은요. 18 라인까지는 데이터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를 입력받아서 스위치 문을 작성을 합니다. 스위치 문은 조건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에 맞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함수인데요. 지금 이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insert, 입력일 때랑 케이스가 modify, 수정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한 페이지는 입력이니까 입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insert일 때 SQL문입니다. insert into member tbl02 values 해서 그 member tbl02 테이블에 값을 넣는 작업을 하는 SQL문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의 변수로 처리됐던 항목들을 그 제대로 된 그 데이터 형식에 맞게 입력문을 만들어 주고요. 그걸 실제로 입력을 한 후에 콜백 그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list.jsp로 돌아가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정을 하는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정하는 문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update member tbl 02라는 테이블에다가 수정 셋 해서 우리가 수정할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수정하는
그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수정도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액션 페이지에 입력과 수정을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 또한 list.jsp로 돌아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등록을 눌렀을 때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을 누르면 저장된 데이터가 보이는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홈쇼핑 회원 등록을 하면 리스트 페이지에 실제로 값이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OK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리스트 페이지로 오게 되고요.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회원 목록 조회 수정 화면이 되겠습니다. 회원 목록 조회 수정 메뉴를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되어야 하고요. 가입일자 데이터는 날짜 형식 년, 월, 일, YYYY, MM, DD 형식으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목록 조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원 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가입일자, 고객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 등급의 경우에는 A, B, C라고 우리가 입력한 값이 아니라 A는 VIP, B는 일반, C는 직원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에서 지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객 등급 코드는 각각의 의미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바꿔달라고 아예 문제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회원 목록 조회 수정 페이지에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 정보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변수들을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셀렉트 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YYY, MM, DD 형식으로 불러오도록 쿼리문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등급에 관련해서는 A는 VIP, B일 때는 일반, C일 때는 직원이 되도록 케이스문을 써서 작성하였습니다. 그게 곧 아까 페이지에서 말했던 고객 등급의 코드 방법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식 코드를 보이게 하는 그런 코드로 이 페이지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리스트가 보여질 우리 눈에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여백 값이 똑같이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원 번호, 회원 설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이 테이블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어라인 센터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좌우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좌우 정렬은 어라인이라 부르고요. 위아래 정렬은 V 어라인이라는 그런 HTML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갖고 오게 되면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테이블의 라인별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테이블을 반복하면서 불러오기 위해서 포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값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while문을 사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rs 우리가 불러온 값이 다 떨어질 때까지 while문으로 회전하면서 그 값을 그 라인별 형태로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렬이 어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회원 번호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수정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넣어서 하이퍼링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 태그는 modify 수정.jsp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그때 어떤 그 회원을 수정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회원 번호를 데이터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회원 번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원 번호를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입일, 등급, 도식 코드가 나오도록 그 RS는 우리가 위에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 변수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각각 항목별로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력한 라인이 다 끝날 때까지 while문으로 반복되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실제로 이게 구성이 되면요, 우리 눈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총 6개의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등급은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처리한 것처럼 A, B, C가 아닌 VIP, 일반, 직원이 되고요. 가입 일자는 YYYY, DD 형식으로 년, 월, 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회원 매출 조회 페이지입니다. 문제에서는 회원 매출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매출이 있는 회원의 총 매출 현황이 조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시 회원 정보와 매출 정보는 테이블에 샘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조회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회 순서는 매출이 높은 회원 순으로 조회된다. 매출이 없는 회원은 조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총 매출 현황이 조회되기 위해서는 그 매출에 대한 값을 합산을 해야 됩니다. 합산을 할 때는 그룹 바이라는 값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회 시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 샘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기존에 입력됐던 값을 사용해서 값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테이블하고 매출 테이블이 서로 연결이 돼서 보여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회원 정보에 따라서 김행복 씨가 매출한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텐데 그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테이블이 연결되는 조인이라는 SQL 함수 기능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순서는 매출이 높은 회원 순으로 조회가 되도록 된다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렬을 위한 SQL 함수인 orderby라는 함수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SQL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성하시다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값을 불러와서 프로그램 쪽에서 정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가공과 정렬과 합산을 해서 갖고 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호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차피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데이터를 다 처리해서 보내주면 과부하 없이 쾌적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최대한 많은 가공을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매출 조회 부분입니다.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변수를 초기화했고요. 이 쿼리문을 보시면 좀 독특한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은 그 회원 번호와 그 회원 성명 그리고 회원 등급이 나오시는 부분은 이전 페이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sum으로 프라이스, 가격을 다 묶어놨는데, 합해놨는데요. 그게 이제 총 매출 현황을 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불러오는 테이블이 이전까지는 member underbar tbl 02 테이블에서만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join이라는 방식으로 테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money underbar tbl 02라는 테이블에서 또 값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매출이라는 항목이 money underbar tbl underbar 02라는 테이블에서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값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회원 이름에 대해서 매출을 총 합하는 묶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룹 바이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회원 번호별로 그 값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더 바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정렬을 그 가격순으로, 그러니까 총 매출 가격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테이블의 디자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백이 1이고요. 회원 번호, 회원 설명, 고객 등급, 가격 네 가지 항목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드 값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테이블의 좌우 공간입니다. 테이블 안에 TD라는 칸이 있는데요. 그 칸의 크기를 설정하는 그런 HTML 태그입니다. 그래서 80p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x가 픽셀의 약자인데요. 픽셀은 모니터에 찍히는 최소 단위의 점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80픽셀은 점이 80개 정도 찍힐 수 있는 좌우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문이 시작되는데요. while문으로 해서 불러온 데이터베이스 RS가 끝날 때까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화면은 보는 것과 같이 회원 매출조에 회원 번호별로 가격이 총 매출이 묶여 있어서 두 가지 테이블이 엮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요. 외부 평가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회원 정보 수정 화면입니다. 이때부터 좀 프로그램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회원 목록 조회 수정 메뉴를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목록으로 조회되어야 됩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회된 목록의 회원 번호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원 번호를 클릭했을 때 이 빨간 박스처럼 회원 번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회원 등록과 같은 화면으로 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어보면 조회된 목록의 회원 번호를 클릭하면 회원 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되고요. 수정할 항목을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정보 테이블에 해당 회원 정보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만 했다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수정, 업데이트를 할 차례입니다. 그럼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회원 정보 수정 코드입니다. 똑같이 언어 코드는 UTF-8로 하고요.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SQL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값들이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넘겨온 값을 기준으로 셀렉트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회원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입일, 등급, 도식코드입니다. 이 해당 값들을 member underbar tbl 02 폴더에서 공이 테이블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 where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하려는 값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 리스트 페이지에서 넘겼을 때 회원 번호를 리스트 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로 전달받았거든요. 그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한 값을 불러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where 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here me라는 값은 우리 member underbar tbl underbar 02라고 우리가 테이블 이름 불러온 거 옆에다가 별명을 지어놨거든요. me2라고. 그래서 me.점 회원 번호가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회원 번호랑 같은 값을 불러와라 라는 그런 코드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코드로 해서 불러오는 값을 이제 변수화해서요. 그걸 이제 실제 HTML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insert JSP랑 거의 구조는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여기 보시면 히든 값이 모드가 원래는 insert였는데 여기는 밸류가 modify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번호 자동 발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회원번호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성명, 회원전화, 회원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이 여기 JSP 코드로 처리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값을 그대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버튼이 입력과 조회 버튼이 아니라 이제 수정과 조회 버튼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정 페이지로 전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관련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페이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액션 페이지에서 우리가 케이스 문에 보면 모디플 수정이 있었죠. 이 모디플 수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SQL 업데이트 멤버 TBL 02set이라는 그 수정문으로 시작해서요. 사용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입일자, 그리고 등급, 도식코드가 모두 수정이 가능한 걸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러온 값 중에 수정을 안 해도 수정을 전부 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값이든 수정이 됐을 때 바로 수정이 되도록 하는 코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처리가 되고 list.jsp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된 화면을 보면요. 이게 홈쇼핑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입니다. 회원 등록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사실 다른 점은 없습니다. 대신 코드적으로 봤을 때 다른 점은 리스트 페이지에서 회원 번호를 클릭할 시 들어오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회원 번호 기준의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값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똑같이 경고창으로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떠야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칭하는 내용들은요. 꼭 다 지켜야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심으로 나왔다는 건 하나하나가 다 점수거든요. 그래서 꼭 만족하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수정이 되면 이 보이는 것과 같이 리스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페이지에서 보면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냐면요. 전화번호를 1111에 7777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코드, 도식 코드를 60번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 리스트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1111에 7777 그리고 도식 코드가 60번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완성된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몰 회원관리 페이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4가지 메뉴, 회원 등록과 회원 목록 조회 수정, 그리고 회원 매출 조회, 그리고 홈으로의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은요, 쇼핑몰 회원관리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조건에 맞게 회원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고 6가지의 그 지침 사항에 맞게 쇼핑몰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터 항목에 되어 있는 그 사이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 페이지는 회원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회원 성명과 회원 전화번호, 그리고 회원 주소, 그리고 가입일자. 가입일자는 달력 형식이고요. 그리고 고객 등급이 A, B, C 중에 하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식 코드가 입력되어야 되고요. 등록과 조회 버튼이 있고요. 회원 목록 조회 및 수정 페이지는요. 회원 번호, 회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 기준으로 해서요. 데이터 값이 입력된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등급은 ABC가 아닌 VIP, 일반, 직원의 형태로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 매출 조회입니다. 회원 번호, 회원 실명, 그리고 고객 등급, 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으로 누르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적으로는요. 회원 등록의 그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 성명을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그 다음 회원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이런 모든 값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회원 주소, 그리고 가입일자, 고객 등급 A 또는 B 또는 C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되면요.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확인을 누르면 리스트 페이지로 가면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보이도록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회원 등록 페이지에서 값을 입력하지 않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 조회 페이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회 페이지에서 우리가 회원 번호를 눌렀을 경우엔 수정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4444-555로 수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고객 등급을 C로 바꾸고 도식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눌렀을 때 회원 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떠야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것처럼 회원 전화번호가 바뀌고 그리고 고객 등급이 VIP에서 직원으로 바뀌었고요. 거주 지역 코드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입력하거나 테스트한 값들을 수정하고 싶으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lete from의 테이블 형식으로 삭제를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쳐서 델리트가 됐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웹화면에선 삭제가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안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커밋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변경한 내용이 적용이 되면서 실제 우리 웹화면에서도 사라진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 정보 페이지, 회원 매출 조회 페이지와 홈으로의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주소를 보시면요. 127.0.0.1에 8090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index.js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7.0.0.1이 루프백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이거 외에 localhost라는 명령어로 똑같이 자기 자신의 페이지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localhost 또한 인덱스 페이지를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그 과정평가형 실무 외부평가를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 종목에 대해서 잘 수행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요, 사실은 그 과정평가형 사이트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외부평가 원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특징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페이지에 그 어떤 페이지들이 추가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아,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유형이 한 4가지 유형 정도 되시는데요. 그 정도 유형을 습득을 하시면요. 웬만한 부분에 대한 그 변경 과제에 대해서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인지를 하시면 혼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추가 유형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조회 수정 페이지에 삭제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만들었던 페이지들은요. 첫 번째로 그 입력이 있었고요. 인서트 입력이 있었죠. 그리고 수정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값들이 조회되는 셀렉트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그 조작 언어 중에서 그 삽입, 입력, 출력 이 됐는데 하나가 빠졌죠. 삭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을 추가해보고 삭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에다가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삭제 버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삭제라는 그 항목을 하나 추가를 시키고요. 하이퍼링크 태그로 삭제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전에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지웠었는데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코드를 제외하고 우리가 수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시작이 되고요. 여백값 보더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번호, 회원설명,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자, 고객 등급, 거주 지역, 그리고 삭제라는 버튼을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기존 소스에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while문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있는 만큼 반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태그로 우리가 수정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원 번호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위와 같이 수정이 되도록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회원 번호가 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폼으로 넘길 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값이 넘어가는데 그거 말고 겟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겟 방식을 넘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 하이퍼링크 태그에서 그 웹페이지 다음에 변수 이름을 넣고 변수에 대한 값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디플 JSP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써 있거든요. 이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변수를 넘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수 넘길 때 모드 회원 번호 그리고 그 값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불러온 회원 번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회원 번호고요. 그래서 회원 번호를 클릭하면 그 회원 수정으로 회원 번호가 넘어가는 소스입니다. 다음 라인은 그 회원 성명이고요. 그 다음엔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그 가입일 그리고 등급 그리고 도시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 버튼에 대한 항목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삭제 버튼은 수정 버튼하고 기본적 기능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 버튼은 내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modifl.jsp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삭제는 우리가 값을 수정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를 그냥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odif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수정 같은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action.jsp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action.jsp로 하이퍼링크가 걸리게 되고요. 대신 모드가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을 때는 insert라는 값을 썼죠. 그리고 수정할 때는 modifl이라는 값을 썼는데 여기는 모드가 delete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값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회원 번호가 이제 우리가 지금 클릭하는 회원 번호이다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튼의 이름이 삭제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를 닫음으로써 여기까지가 이제 삭제 버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D로 끝을 냈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이제 삭제 버튼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리되는 이제 action.jsp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코딩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ction.jsp는 그 기존에 우리가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할 때 사용했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모드의 값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insert 있을 때입니다. insert일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는 SQL 명령어인 insert into member tbl 02 values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하는 그런 SQL 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더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더하기들은 데이터의 값을 붙여줄 때 사용합니다. 한 줄로 써도 되는데 이 더하기를 계속 쓰는 이유는요.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거는 실제로 SQL에 쓸 텍스트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 회원 번호나 그 회원 성명,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변수잖아요. 그 변수들에 있는 실제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운표 안에 이 값들을 다 쓰게 되면 회원 번호나 회원 성명이 아니라 그냥 커스트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자체가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운표를 이 사이에 끊고요. 더하기를 사용해서 변수와 텍스트를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이 완성되어 있어 갖고요. 만약에 이 그 쿼리문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실행이 돼서 list.jsp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 outprintln SQL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이제 작동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작동되는 그 액션 페이지가 어떤 값으로 쿼리문이 수행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중지를 걸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ln을 사용해서 SQL문을 출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쿼리 문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넣어놓은 소스입니다. 다음 케이스가 이제 수정이죠. 수정 입력을 눌렀을 때는 업데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멤버 tbl 02 set이라는 그 SQL 문을 사용해서요. 우리가 수정할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커스트 네임, 폼, 그리고 어드레스, 그리고 조인 데이트, 그레이드, 시티 이렇게 그 값을 수정하게 되고요. 수정하려는 값의 기준이 이제 회원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실무를 하시다 보면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실 때요. 이 웨어 조건을 꼭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웨어 조건을 넣지 않고 이 업데이트문을 쓰시게 되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이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값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MySQL이나 MariaDB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이제 롤백이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 커밋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복구를 하기 어려웠고요. 오라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복구가 좀 편해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무를 하다가 이런 업데이트나 델리트를 웨어 조건 없이 써갖고 크게 낭패를 본 적도 있었어 갖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업데이트나 델리트를 하실 때는요. 먼저 셀렉트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하시고 앞에 부분을 수정해서 업데이트나 델리트로 변경해서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명령어가 잘 완성됐을 경우에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list.jsp 파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추가한 부분인데요. 케이스가 델리트일 때입니다. 삭제죠. 그래서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전송되어 온 델 언더바 회원번호 그 변수를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델 언더바 회원번호로 이제 입력하는 그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델리트 문이 되겠습니다. 델리트 문은 델리트 프롬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웨어 조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웨어 조건은 회원 번호로 되어 있고요. 회원 번호는 우리가 삭제를 눌렀을 때 그 라인에 들어가는 회원 번호가 이제 전송되도록 아까 A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 A 링크에 있는 회원 번호로 삭제가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여기에서 이제 입력되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됐을 때 list.jsp로 돌아가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 되시면요. 우리가 그럼 이 홈페이지에서 그 셀렉트 그냥 보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삭제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시험이 나오는 것을 한 7년 정도 봐왔는데요.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 레벨에서는 삭제가 되는 문제들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삭제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그 수정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요. 삭제 부분이 그 라인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라인이 코드에서 추가되지 않았죠. 그런데 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아마 곧 뭐 삭제 부분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문제 출제 유형들은요. 입력과 그리고 이제 셀렉트, 리스트 출력 쪽에 맞춰져 있고요. 업데이트랑 삭제는 아직까지는 잘 출현하지 않고 있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되게 출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수정 같은 부분은 이렇게 문제 원형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까지 해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 추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